그 그릭 요거트 짰습니까? 네, 짰습니다. 세배 원유를 100% 그리스식으로 잘 짜서 든든함이 오래가요. 요단단한 그릭 요파. 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고창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전남 영광에는 한빛 원전이 있는데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누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원전 사고에 대비해 방호약품을 구비하고 대비훈련을 강화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1년 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원전 반경 5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고창군 1개 면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고창군 13개 읍면과 부안군 4개 면이 포함됐습니다. 비상계획 구역에 영향을 받는 주민은 6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주민들은 방사선 비상계획 확대를 반기면서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형과 기후 등을 무시하고 반경 30km로 정하다 보니 부안 변산과 줄포, 고창 흥덕 같은 지역은 같은 읍면에 살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똑같이 그 형평성이 맞게 해줘야지 한쪽은 같은 면에서 조금 경계를 두고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설정 작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전라북도와 부안군, 고창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법 개정 이후 비상계획 구역 설정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지난 3월에서야 단 한 차례의 주민 설명회만 열었을 뿐입니다. 30km 이내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전라남도나 우리 전라북도나 똑같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전라북도는 방제 대책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는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전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새로 입주할 업체는 전력 공급 계약 체결조차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맞춰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구도심의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난달에 문을 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수백 대의 주차 공간을 갖고 있으면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한국전통문화전당입니다. 전당 주변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한국전통문화전당 지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하 206대, 지상 41대의 주차 공간이 있지만 일반에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구도심이나 한옥마을 등지에 그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넓은 주차 공간을 20명 남짓한 전당 직원과 입주업체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당 측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자니 주변 민간 주차장의 반발이 크고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리 인력을 새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당 측은 조만간 인력을 충원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주차 인력을 충원해서 그 주변에 그 마찰도 줄이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을 구도심에 유치하려면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주의 문화적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시가 농촌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 사업소까지 가서 농기계를 직접 가져와야 하는 불편 때문에 이용하는 농민들이 적다고 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의 농가 마녀 가구에 농기계를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입니다. 380여 대의 농기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지만 농기계 임대는 하루 평균 10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리려면 임대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농기계를 트럭에 실어야 하지만 나이가 많은 농민들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임대 사업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요즘처럼 바쁜 농사철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갖다 주면 좋다니까. 바쁜데 왔다 갔다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침에 가지러 왔지. 또 갖다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뺏기잖아요. 완주 등 다른 지역은 이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농기계 운반을 대행해주고 있지만 익산시는 예산과 인력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명이 딱 인력이 있어가지고 그래 너는 하면 너는 어디 이렇게 가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그게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인력적으로도 안 되고 거의 재원적으로도 안 되고. 농촌 일손을 덜어주고 농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 도민들의 한마당 잔치 도민체전과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 등 대규모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원광대 핸드볼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대규모 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내일 정읍에서는 전북 도민의 대잔치 도민체전이 시작됩니다. 학생부와 청년부, 일반부로 나눠 육상과 탁구 등 31개 종목에서 2만 5천여 명이 실력을 겨룹니다. 학생부에 좀 비중을 둬서 우리 경기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를 좀 시켰으면 그동안에 이제 그 메달도 지급을 안 했는데 이번 도민체전 때는 메달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에는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탁구와 롬볼, 고리걸기 등 20개 종목에 모두 3,3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원광대 핸드볼팀이 제70회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대학 선수권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한 뒤 2달 만에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상대팀 전력 분석에 따른 대비가 좀 잘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부상에서 회복되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대회에 임하다 보니까 전북체육회 카누팀 이순자와 최민지가 나란히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선수는 오는 7월부터 헝가리 월드컵 대회와 이탈리아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홈에서 잇따라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펼친 전북현대가 이번 주말 다시 홈 경기를 갖습니다. 전북은 중위권을 달리고 있는 인천을 상대로 연승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교회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3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9일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 몰래 들어가 목사와 신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이 노트북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교회 8곳에서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